안녕하세요. 형준TV의 전형준입니다. 오늘은 제외 확률이 높은 경우 5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중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되셔도 제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. 2가지,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90% 이상 제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한 행동만 안 하신다면요. 이상한 연락을 할 바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. 굉장히 의외인 경우와 마지막에 제외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,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로 지내자,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, 또는 질투 유발을 하거나 SNS 염탐을 하거나 프사 자주 바꾸기, 프로필 뮤직 바꾸기 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힘드실 텐데요. 혹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는 그 말이 얘 아예 나한테 마음이 떴구나,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사실 이때 상대방 심리는 본인도 약간 감정이 남은 거예요. 그리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여지를 두는 것이죠. 완전 끊어내지는 못하고요. 이럴 때는 바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. 이때 빨리 연락하면 상대방이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.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았구나. 나 얘가 미련 남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본인의 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하게 되고요.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게 생각하게 되죠.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.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. 적어도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말이죠. 두 번째, 이별 후 카톡, 전화 등을 차단당한 경우입니다. 아까 말한 의외인 경우인데요. 보통은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거 보니 아예 끝났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아닙니다. 물론 이별 후 너무 심한 집착이나 매달림, 스토킹 등을 이유로 차단을 당하신 거면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. 보통 사람의 경우 바로 전 애인을 차단하기 힘들어요. 본인도 확신이 없을 때이고, 그러니까 보통은 못하죠.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감정이 크니까 보이면 더 힘들까봐 차단한 경우가 많아요.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제력이 강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에게 감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내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,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면서까지 연락을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, 나한테 미련이 남았고 의존적이고 집착이 심해졌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정을 뗄 수 있습니다. 일주일 이상은 연락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.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먼저 차단을 해제할 확률이 높습니다. 먼저 연락이 오거나 연락을 먼저 달라는 신호를 보일 수 있으니 그런 신호를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싸우고 이별한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없이 담담히 이별을 한 그 경우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제외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제외할까 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나, 그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,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, 이런 점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싸우고 헤어진 커플 대부분은 또 싸우고 헤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도 바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이 만약 백숙 먹고 체하시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. 지금 상대방도 그 기분입니다. 지금 당장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시고 상대의 안 좋은 감정이 좀 사그라들고 여러분을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.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게 재회에도 유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, 본인이 이별 통보 받았을 때 담담히 알았다고 한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라면 우선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.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. 그럼 이 경우가 제외 유리한 이유를 말해보자면
우선 이별을 통보한 당사자도 100%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이 사람과의 이별이 잘한 선택인지,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? 뭐 이런 조금의 불확신이 남아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성적으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, 여러분이 덤덤하게 알았어, 그동안 고마웠어, 잘 지내, 이렇게 대답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뭐지? 얘 나랑 헤어져도 괜찮나? 사실 나 별로 안 좋아했나? 나만 아쉬운 감정이 있나?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마련이에요.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가치가 높은가?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예외로 연애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너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, 나에 대한 표현이 부족해,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고 길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. 그렇다고 바로 붙잡으란 소리는 아닙니다, 이 경우에도. 그럼 5번째,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본인의 정서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. 보통 4번째 경우의 분들은 이 경우에도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요. 우선 이 경우라면 본인이 연애 중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, 그렇다면 매력도 잃지 않았을 거고, 상대방이 느끼기에 더 가치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. 아주 제외가 쉬운 경우죠. 그리고 이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재회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와 반대로 본인이 불안하다면 이별 전후로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낄 행동을 했을 거예요. 그러면 재회는 더 어려워지겠죠. 자, 그럼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을 하는 경우. 2번째, 이별 후 카톡, 전화 등을 차단당한 경우. 3번째, 싸우고 이별한 경우. 4번째, 본인이 이별 통보 받았을 때 담담히 알았다고 한 경우. 5번째,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본인의 정서가 안정적인 경우인데요. 2번째 경우는 일주일, 나머지 경우는 4일에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. 제가 썸네일에서 재회 방법도 공유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럼 짧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왜 헤어졌냐를 객관적이게 파악하고 해결 가능하냐도 파악해야 합니다.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.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. 본인 입장이 아니라. 상대방이 앞에 말한 것처럼 100% 확신도 못하는데 대체 왜 이별을 고했을까?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. 또 이별 이유를 고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야 해요. 물론 쉽지 않습니다. 보통 왜 헤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.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. 저도 그랬어요. 주의할 점은 이때 너무 숙이고 들어가도 안 되고, 그렇다고 자존심 부리는 건 더 안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잘못했어, 미안해, 근데 이건 나도 기분 나빴어, 그래서 그랬어, 이러면서 불필요하게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, 나도 서운했다,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안 좋아요. 타당한 이유더라도 그런 거는 나중에 재회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, 또 매달리고 집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아요. 이미 재회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라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시길 추천드려요. 기다리는 거 힘든 거 너무 알아요. 너무 잘 알고 보통 이틀도 못 버팁니다. 이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이틀 아니 하루도 잘 못 버텨요. 여러분 마음 충분히 아는데 우선은 제가 말한 기간 동안은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? 그건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어요. 저도 헤어지고 그 당일에 붙잡았어요. 4일이 뭐야. 집착도 많이 하고 엄청 오래 힘들어 했죠.
그때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사람과는 재회하지 못했습니다. 시간도 많이 낭비했고 정신도 많이 힘들었어요. 엄청 오래 힘들어했어요. 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제가 되었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정신도 건강하게 재회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